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러시아의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의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글을 바탕으로 햄릿과의 비교를 통해 돈키호테의 또 다른 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죽음을 대하하는 두 인물을 비교해보는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르게네프는 햄릿과 돈키호테의 죽음은 둘 다 신금을 울린다. 게다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에도 둘은 얼마나 대두적이었던가라고 말했는데요. 햄릿이 남은 것은 침묵이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것에 비해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싶네. 난 이제 더 이상 돈키호테가 아닐세. 한때 내 별명이었던 알론소 끼하노, 한낱 착한 알론소일 뿐이네. 라는 돈키호테의 말을 비교 인용하면서 돈키호테의 내용 중 사제가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갈 뿐 오직 사랑만이 남느니라 라고 말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삶과 죽음의 메시지에 있어서 트루게네프는 헨릿보다는 돈키호테에게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두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사뭇 다른데요. 먼저 햄릿은 레어티스와의 결투 중 칼에 찔려 몸에 독이 퍼졌으며 결국 죽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햄릿의 죽음은 복수에 따른 타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의 죽음은 상호 복수의 성격이 강한데요. 햄릿이 왕이자 작은 아버지인 클로디어스를 죽인 것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고요.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는 어머니 거트루드 역시 전 남편이다 햄릿의 아버지가 내린 복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햄릿이 제상 폴로니우스의 아들이자 오피리아의 오빠인 레어티스와의 결투에서 그를 죽이게 되지만 햄릿도 죽게 되는 것은 결국 아버지 폴로니우스를 죽인 햄릿에 대한 그의 아들 레어티스의 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돈키호테의 죽음은 자연사에 해당되는데요. 바르사르 해변에서 하얀 다리 기사와의 대결 조건은 바로 결투에서 지면 고향집으로 돌아가 1년 동안 쉬라는 것이었고 기사 사이의 약속이었기에 돈키호테는 결투에서 패한 후 산초와 함께 집을 향하죠. 물론 돌아온 돈키호테는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고 침대에 눕게 되는데요. 돈키호테 이권의 맨 마지막 장인 74장은 병들어 누운 돈키호테와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만사 영원한 것이 없듯이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항상 쇠락해진다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매우 철학적인 문구로 시작되어 그가 엿새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불쾌감과 권태, 우울증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 진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복수의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일어난 좌절감과 무기력, 그리고 거기서 발동한 우울증으로 사망한 것이죠. 이미 노쇠한 이유도 있지만 그가 몸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돈키호테에게 삶의 에너지가 되었던 둘신에 대한 열정의 불도 함께 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돈키호테가 아니었을 때, 즉 시골 영감 알론소끼의 한우였을 때 그는 우울증에 빠진 상태였고 오직 책에만 특히 기사 이야기에만 빠져 밤낮을 보냈었는데요. 결국 그는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었지만 즉 스스로 돈키호테라고 칭하고 집을 나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살리는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바로 스스로 기사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집을 나섰던 것은 시골 노인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가 모험을 하는 동안은 엄청난 열정으로 삶을 불살랐던 것이고요. 그가 바르셀로나 해변에서의 결투에 패하면서 기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원래의 시골 노인으로 돌아온다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돈키호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말했듯이 착한 양반 알론소 끼아노올시다.
열정적 삶을 살았을 때의 돈키호테는 사라지고 이제 이성을 되찾은 원래의 알론소 끼아노가 되어 침대에 누운 시골 영감으로 돌아온 것인데요.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온 돈키호테에게는 둘시네아가 사라졌고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을 맡기게 되죠. 근데 이런 눈으로 돈키호테의 죽음을 바라볼 때 결국 산다는 것은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집을 나가야 했으며 승차를 거인으로 봐야 했고 그 거인에게 달려가 결투를 해야 했던 것이었다면 집으로 돌아와 이성을 되찾은 것이야말로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깊이 빠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이 이러니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결투에서 승리하여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던 산송 까라스코가 돈키호테의 묘비명에 쓴 미쳐서 살았고 정신들어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반 투르게네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러시아의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돈키호테를 말하면서 온 세계 문학 작품 중 돈키호테보다 더 깊고 강력한 것은 없다. 이 작품은 그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 만일 세상이 끝나고 어디에선가 인간에게 당신은 지구에서 살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그 삶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조용히 돈키호테를 건네면서 이게 제 삶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저를 벌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죠. 결국 미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볼 때 미쳐서 살았고 정신들어 죽었다는 표현은 돈키호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햄릿과 돈키호테의 죽음을 비교해 봤는데요. 트루게프는 분명 햄릿보다는 돈키호테의 죽음이 삶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우리도 돈키호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미치야 했던 이유를 그의 죽음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